왜 이런 시그널 음악이 나갔냐. 예. 저희가 오늘 앞으로 함께할 패널 오디션을 볼 예정입니다. 이 순서는 수요일에 이혜훈 의원이 이 의원과 함께했던 나라 걱정 순서를 이 시간대로 옮기고, 그리고 이제 이혜훈 의원이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 앞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네.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오늘 기호 1번 황영철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디션 자리라는 건 아시죠? 네. 와보니까 오디션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이 국회의원을 불러놓고 오디션을 보냐.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국회의원 되기보다 이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기. 그렇습니까? 네. 네. 훨씬 어렵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나마 국민들의 투표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 오디션. 전혀 공정하지 않고요. 그냥 네. 제 마음대로 하고 있고. 2번 후보는 아마, 누가 될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2번 후보는 본인이 모를 텐데 아마도. 제가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혜훈 의원이 여기 고정 출연 시작하신 다음에 당대표 되신 건 아시죠? 네. 네. 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저도, 그건 뭐 팩트입니다, 팩트. 네. 글쎄요, 우리 바른정당의 당원들이 동의할지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예. 국민들은 동의할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은. 시청자분들도 역시. 예. 그리고 혹시 이혜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이 뉴스공장의 덕을 조금 본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혜원 의원이, 그러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제일 높았어요. 국민들에게. 왜 높아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일면 동의하기도 하고, 네. 일면 또 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듣고 싶지 않고요. 네. 자, 제가 근데 누군지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소개도 안 하고.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예능감이 좀 있으십니까? 솔직히 없죠. 예능감 없는데 지금 들어오기 전에 이 프로의 분위기라는 걸 많이 말씀해 주셔서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정제된 표현을 좀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좀 젠틀한 스타일이라고 좀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 역시 맞추려다 보니까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젠틀한 스타일. 자, 그러면은 젠틀해지기 어려운 주제부터 홍준표 대표가 예상대로 당선됐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준표 대표하고 저는 개인적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소탈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사람 냄새가 나는 좀 그런 정치인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신 거 축하드리고, 그 자유한국당을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데, 그러나, 정말, 대선 과정이라든지 또 최근에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언행을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수척한 염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준비된 언어들, 그리고 준비된 방향, 좀 일관성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일관성이라 하면 어떤? 홍 대표님이 어떤 때는 참 강하게 또 친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가 친박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등 뒤에서 또 자기 지지 세력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지지 세력을 삼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보이고, 그리고 정치의 쇄신과 개혁을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구태스러운 보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좀 저는 우리 바른정당에서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에 대한 논평이 나갈 때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도 어떤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논평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음에 들었다가 어떤 때는 참 마음에 들지 않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대단히 좀 우리로서도 공격하거나 어떻게 보면 지지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이해운 대표하고는 네. 이 상성이 아주 뭐랄까요. 네. 두 분이 잘 어울리기 어렵지 않은 캐릭터 아닙니까? 두 분 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쟁이 시작되면 아마 피 튀기는 설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이제 보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공동으로 안고 있는 과제가, 대한민국의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폭넓은 논의,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 홍 대표에서 잘 이끌어지면 바른정당 네.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언제 한번 자유한국당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언제가 아니라 그때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네네. 그때 저기 김어준 선생님이 네네. 진행하는 프로에 나가서 네. 그때 분위기가 앞에 청중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팟캐스트에 나와서. 예. 그래서 그 파파이스였죠. 네.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네,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망했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하신 그래서 그렇게 걸로. 표현했는데 예. 그날 꽤 긴 시간 출연을 했었는데 다른 얘기는 다 빼고 자유한국당 망했으면 좋겠다가 그냥 탑으로 뜨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신 거죠? 솔직히 자유한국당이 망하고 바른정당이 우뚝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죠. 예. 근데 이제 망한다는 의미가 예, 무슨 그분들이 다 폭삭 몰락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바른정당이 중심에 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우회적으로 했다고 봐요. 그게 뭐 우회적인 표현입니까? 망했으면 좋겠다가 어떻게 우회적인 표현입니까? 오늘도 또 망했다가 나갈 것 같으네. 자, 지금 홍준표 대표도 그렇지만 이철우 최고위원이라든가 유영애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함께 선출된 지도부 면면이 네. 뭐랄까 강성도 초강성 아닙니까? 이철우 의원은 좀 그렇지 않아요. 이철우 의원은 어쨌든 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물론 TK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래도 상당 부분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유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등장한 분인데. 예. 근데 여러 가지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언행이라든가 이번 최고위원 출마해서 하는 언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시대에 맞지 않는 우익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첫 출발을 하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문자가 목소리가 좀 졸리는 편이다. 왜냐하면 청취자 평가가 이럴 경우에 좀 많이 오거든요. 네. 1번에 대한 저희가 투표를 받을 텐데. 종합적으로. 목소리를 좀 하이톤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네. 대표에 이번에 왜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왜 안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좀 더 깊이 숙고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가지고 있어요. 자칫 탈당하려다가 간신히 살아남은 어떤 자의 제가 간신히 수줍음인가요?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이번에는, 제가 전면에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당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좀 뒷받침하고 이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게 들고요. 혹시 탈당 사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조금 미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제가 복당하면서 당의 원내교섭단체를 탈당을 번복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유지했고 어찌 보면 더 중심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시기라고도 생각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내 자신을 좀 더 숙고하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뭐죠? 저희는 그걸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도 좀 있고요. 그래서 살이 찌셨나? 저처럼 살이 빠졌어요. 국민의당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예. 단독 범행일까요?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굉장히 좀 어렵죠. 사실은 이런 큰 일들을 그 어느 한 사람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건 당직자도 분명히, 해보셨기 때문에 네. 사실 당이 어떻게 올라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이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라고 사전에?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그게 뭐 봤던. 상식적인 추정이죠. 예. 그래서 다만 대선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어떤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단독 범행으로 저질러지기는 참 쉽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저는 당이라는 그렇게 게. 봐요. 예. 예.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새누리당 전신인 신한국당의 이제 차떼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런 큰 일들이 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그러니까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어도 이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단독 범행을 보기는 어렵지만 안철수 예. 대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정도로.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네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의 입장 표명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저기 입장 표명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대국민 담화의 형태는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 타이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책임 회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사건이 이렇게 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자기의 책임에 대한 사죄의 표명을 좀 서둘러서 하고 그리고 당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늘 우리 당내 여당이었을 때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떤 한 검찰 수사도 거부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거든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돼서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런 입장을 전달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이 이 정도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좀 앞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뒤로 숨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가 이제 차범근 의원 나오신 게 아니냐는 문자도 오고 있습니다. 젊은 차범근이냐라고 중간 들으시는 분 같아요. 차범근이면 괜찮은 편이네요. 저 오디션 라이벌인 하태경 의원보다 본인이 나은 점이 있다면요? 하태경 의원이 제 라이벌입니까? 네. 하태경 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아직. 그래요? 그럼 이걸 알려지겠네. 본인이 이 코너에 고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어필해 주시면은. 글쎄요, 제가 여기 나올 때 저는 일회성 출연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었는데. 네, 나와 보니까 계속 나오고 싶죠. 글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오늘 방송을 들은 주변 분들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계속 나가는 게 좋겠냐. 네. 나가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들을 걸 전제로 한 다음에 하태경 의원보다 본인이 방송에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태경 의원보다 나은 거는 제가 그래도 정치 경력이 좀 더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당내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요? 인품을 제가 하태경 의원과 비교하기 좀 어렵죠. 근데. 어렵다는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 낫다는 얘기입니까? 하태경 의원이 저보다 잘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하태경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발언에 있어 거침없고, 그리고 사안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하태경 의원이 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없나요? 그거는 저는 김어준 선생님한테 맡겨야죠. 본인이 결정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자, 벌써 20분이 다. 그랬습니까? 참 빨리 가네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오디션은 진행이 됐고 이
탈당파들하고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 탈당파들하고 최근에도 교류가 개인적으로 있으시죠? 예. 본회의장에서 만나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전화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장재원 의원도 친하신 편인데. 그럼요. 뭐 사적으로도 그냥 문자 주고받고 그러는데 예.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보고 싶어요. 굉장히 보고 싶고 그리고 같이 앉아서 여러 얘기도 나누고 싶고. 말이 잘 통하는 상대였던 분들이 사실은 몇 분 나가셨잖아요. 예. 뭐 다 나갔죠. 사실은 저랑 얘기 잘 통하는 분들 다 나가서. 안 통하는 분들만 남았군요 지금. 아니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죠. 네. 그래요? 네. 혹시 사석이나 혹은 뭐 전화로 네. 자유한국당 간 거 정말 후회돼 이런 말 안 하던가요? 그중에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누구인지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다라는 갈등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좀 더 나가서 그분들은 지금 내가 왜 어떻게 보면 그랬지? 예. 그분의 과정들은 지금 미완의 과정이에요. 네. 미완의 과정이고 그분들이 탈당한 결과물들을 어떻게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후회한다는 얘기는 없던가요? 조금이라도 약간 사석으로 누군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후회한다로까지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한다 정도의 뉘앙스로. 그러니까 잘했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했는데 내가 이곳에 잘했는지 와 있는 게 모르겠다. 잘한 건지는 아직 모르겠다. 또 모르겠다. 예. 장재원 의원이죠? 저한테 지난번에도 그렇고 꼭 장재원 의원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재원이 만나면은 죄송합니다. 장재원 의원 만나면 부둥켜 끊어 안아요. 예. 끌어안고. 예. 너 잘 지냈냐? 형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왠지 모르는 애잔함이 좀 오고 가고 좀 그러죠. 예. 험한 데 가서 고생한다 뭐 이런 분위기. 예, 그렇죠. 저는 장재원 의원한테 가서 고생한다고 하고 장재원 의원은 형만 이렇게 해서 미안해 뭐 이런 마음이죠. 네. 장재원 의원님으로 거의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가 오디션 결과는 곧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떨어질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